타운하우스가 콘도라고요? 콘도 하면 아파트만을 상상하는데 다세대 주택 중에 하나인 타운하우스도 콘도의 범주에 속한답니다. 신기하죠? 왜? 어떻게 다른지 콘도 타운하우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처럼 마당이 있고 댁이 있기도 하며 사용 면적도 넓은 편으로 하우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웃도어를 즐기는 젊은 부부나 은퇴한 부부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앞뒤에 정원이 있어 여름엔 잔디를 겨울엔 눈 치우는 일을 해야 하지만 뒷마당에 텃밭을 만들거나 바비큐를 할 수 있어 패밀리가 거주하긴 안성맞춤입니다. 반면 옆집과 붙어 있어서 소음 등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요. 구조는 옆으로 쭉 최소 3개 이상의 유닛이 붙어 있으며 6개의 유닛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신데요. 각각 유닛의 외형을 자세히 보면 크기 외에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네의 타운하우스는 차고나 현관 페인트색이 집집마다 다른데 반해 어떤 곳은 똑같은 색깔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통일된 색깔이 미관상 좋긴 합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색색이 타운홈을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이는 시각적으로 프리홀드인지 아니면 콘도 타운하우스인지를 구별해주는 기준이랍니다. 물론 정확한 구별법은 매달 관리비를 내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프리홀드냐 콘도 타운하우스냐를 정하는 건 처음 시공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분은 소유와 책임을 누가 어디까지 질 것인지에 따른 차이점 때문인데요. 프리홀드는 단독주택처럼 주인이 모두 유지 관리하는 데 반해 콘도 타운홈은 콘도 회사에서 일부분을 관리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마당에 잔디를 깎고 눈을 치우고 등은 동일하게 소유자가 직접 하지만 지붕을 바꾸는 등의 옆집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콘도 회사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매달 관리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점 때문에 콘도의 범주에 속하게 된 이유입니다. 매매 가격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당연히 프리홀드 타운하우스가 비싸겠죠? 좀 더 자세하게 콘도 타운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큰 도로변에 자리 잡기도 하고 콘도 빌딩 주위에 있기도 하며 단독 주택들과 섞여 대중교통과 떨어진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2베드룸부터 4베드룸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1000스퀘어피트부터 2500스퀘어피트, 즉 25평부터 70평까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도 단층으로 된 것도 있고 2층짜리 혹은 3층까지 된 멀티레벨 구조도 있습니다. 멀티레벨은 대체적으로 1층엔 키친과 거실, 그리고 2층엔 침실로 이루어진 형태를 취합니다. 또한 차고와 드라이브웨이가 있어 최소 2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데요. 최근에 지은 콘도는 지하에 별도 파킹이 있기도 합니다. 지하 파킹을 별도로 하여 지어진 타운홈은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유닛을 분양할 목적이기에 그렇습니다. 비지터 파킹은 따로 공동구역으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편의상 차고의 위치를 기준으로 3가지 스타일로 콘도 타운홈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유형인데요. 단독주택과 가장 비슷한 구조로 1, 2층과 지하층, 그리고 차고가 있는 제일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최근에 이 스타일은 거의 없고 지은 지 10년 이상 된 집이 대부분입니다. 차고는 출입구와 붙어 있기도 하고 뒷마당에 별도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의 전통적인 구조와 유사한데 대신 차고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 가까이에 없다는 뜻입니다. 콘도와 같이 별도 출입구로 연결된 지하층에 차를 파킹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에 많이 지어지는 현대식 타운홈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택 타운홈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는 1층 반지하층, 2층, 3층의 높이, 즉 4층 높이로 되어 있고 옆으로 6개가 더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보통의 타운홈보다 유닛수가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때 1층과 반 지하층을 한 유닛으로 하는 로어 레벨과 2층과 3층을 또 다른 유닛으로 하는 그라운드 레벨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더 많은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지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1층과 지하층을 쓰는 유닛은 침실이 반 지하층에 있게 되고 1층엔 키친과 거실이 있게 됩니다. 반면 2층과 3층으로 된 유닛은 1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면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스택 타운홈은 층간소음과 채광 문제로 불편함이 있지만 콘도 타운홈 중에서 가장 구매 가격이 경제적이기에 첫 집을 장만하는 이들에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타운홈의 관리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월 단위로 지불하는데 금액은 100에서 500불이며 이는 수도세, 쓰레기 수거비, 화재 보험 그리고 그 밖의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을 교체할 때는 콘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닛 소유주는 전기, 히팅 및 재산세 등을 부담합니다. 개별적으로 히팅 시스템인 퍼니스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관리는 직접 해야 합니다. 참고로 콘도는 중앙 시스템이므로 입주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콘도의 관리비와 타운하우스에서 지출되는 유지 경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타운하우스가 오히려 적게 나왔습니다. 이는 경비 시스템이나 수영장 및 피트니스 등의 편의시설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사용 면적도 넓으면서 프라이버시도 있는 타운하우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신이거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고 경비 시스템 및 편의시설 이용에 비중을 두는 분이라면 오히려 콘도가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콘도 타운하우스의 건축자재는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건축자재 선택으로 그 집의 가치를 평가하므로 분양 시 꼼꼼하게 따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타운홈에서는 고급 제품을 쓰지는 않습니다. 매매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대체적으로 중급을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동네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하이 클래스들이 거주하는 그런 타운하우스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맞습니다. 조용하고 부촌에 그야말로 땅값이 비싼 곳에 조성된 단지에 지어진 타운하우스라면 당연히 스페셜하게 설계가 되겠죠? 이곳은 외형도 멋지게 할 뿐 아니라 단지 내 조경도 화려하게 하며 게이트에서부터 출입 통제하는 경비 시스템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역시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단지의 타운홈이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떤 건축 자재로 지을 것인지 혹은 리노베이션을 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매 가격과도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럭셔리하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무조건 높은 가격으로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네 시세가 있으니 가능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편입니다. 이제 투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콘도 타운홈은 프리홀드나 단독주택에 비해 당연히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점, 콘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좋은 위치의 타운홈이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건물은 새로 바꿀 수 있지만 땅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치입니다. 실내로 토론토 중심지의 2베드룸 콘도가 토론토 외곽에 있는 4베드룸의 타운하우스보다 매매 가격이 높다면 충분히 설명이 될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현재 토론토에서 실거래되고 있는 콘도 타운홈 동영상을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